여성분들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아랫배가 막 쥐어짜고 밑이 빠질 것 같고 뭐 몸살이 나기도 하고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이런 증상을 많이 느끼시죠. 바로 생리전 증후군, 생리통 때문인데요. 의외로 이게 생리통이 원래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생리통은 원래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항상 진통제로 그렇게 생리전 증후군과 생리통을 버티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환자분은 32세 여성분이신데 이 생리전 증후군이 매우 심한 분이에요.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고 생리통도 심하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며칠 생리 시작하고 나서도 한 2, 3일, 3, 4일 정도는 진통제를 굉장히 먹으면서 어떻게 버텨나가는지 이런 분이신데, 제가 이제 이분과 이제 상담하면서 물어보니까 산부인과도 이제 아무래도 생리통 때문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자궁근종이 있어가지고 심해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진통제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임약을 먹는 방법도 물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미혼 여성이고 피임약을 먹으면 나중에 뭐 임신, 출산 이런 것들에 조금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돼서 뭐 그건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면서 한 번도 그 생리 때 편하게 넘어간 적이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일단 한 달 치료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 생리를 하는지도 모르게 시작했다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생리가 시작할 때쯤 되면 배란통부터 시작해서 통증이 계속 은은하게 있고 생리 때 되면 통증이 극심해지고 이런 것 패턴을 반복했던 분인데 이런 게 전혀 없이 생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하셨는데, 생리전 증후군과 생리통이 비슷하면서 약간 달라요. 왜냐면 생리를 하는 시점 그 전에 나타나면 우리가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리가 시작이 되고 통증이 나타나면 이제 생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원인이 다릅니다. 당연히 원인이 다르고 원인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거를 뭐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처음에 나는 생리 전 증후군 혹은 배란통으로 고생한다 라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하복부 순환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생리가 시작되려면 자궁벽이 두터워지면서 혈액이 모여요. 혈액이 막 모인 다음에 생리가 시작하면서 혈액이 빠져나가고 자궁벽이 다시 얇아지고 이제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혈액이 몰리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복부에 노폐물, 어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쪽 순환이 안 돼서 그렇게 혈액이 몰리는 시점에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불편감이. 이런 분들은 하복부 순환이 원활해지도록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어혈, 이 노폐물 이런 것들을 배출시켜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생리 때가 되면, 생리가 시작할 때부터 통증이 심해져요 라고 얘기하시는 생리통 유형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리라는 거는 혈액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원래 체질적으로 혈액이 적은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래도 내 몸에 피가 부족한데 부족한 피를 이렇게 모았다가 나중에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없는 피를 자꾸 쥐어짜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순환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족한 혈액을 많이 채워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생리 전 증후군이 심하다? 그러면 하복부 순환이 잘 안 되고 노폐물과 어혈이 많기 때문에 어혈과 노폐물을 없애주면서 하복부 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주면 생리전 증후군이 많이 빠르게 해결이 되고, 또 생리가 시작하면서 생리통이 심해지는 타입이라고 한다면 혈액이 보통 부족한 타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보다는 부족한 혈액을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만일 내가 이 둘 다가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하복부 순환과 부족한 혈액을 같이 관리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나아질 거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생리통이 이제 원래 처음부터 있다 보니까 당연히 생리통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생리전 증후군과 생리통은 없거나 원래 약하게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이 어느 유형인가 한번 보셔서 나는 예를 들면은 순환이 좀 안 되는 타입이네, 그러면은 이제 하복부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하복부 뭐 스트레칭이나 운동 아니면 뭐 하복부 찜질, 반신욕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을 거고, 혈액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피 말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피 말리는 일이라고는 피를 많이 쓰는 일이죠. 그러니까 과로, 스트레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생리통의 영향이 더 심해질 거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영양분 잘 섭취하고 잘 쉬셔야지 생리통이 훨씬 덜해지실 거고,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잡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리통 같은 경우는 감기처럼 한 번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체질적인 원인들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주기가 오기 때문에 보통 3주기 정도는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분은 지금도 추적 관찰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신데, 보통 한번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3주기 정도는 내가 통증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경과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구별하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내가 이제 생리전 증후군과 생리통으로 고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